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PC방 갈 수 있어. 잘하면 PC방을 왜 나? 게임하러? 취향 진짜 브레인 로봇 왜 해?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고. 취향이야. 아니 안 한다니. 어쩌라고? 자, 갑시다. 우리 오늘 할 부분은 바로 2차 부등식인데요. 이 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등식. 우리 봐봐. 얘들아 봐봐봐. 어떤 fx는 gx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을 쪼개서 y는 fx와, 아이고 글씨가 너무 화려하구만. y는 fx라는 식과 y는 gx라는 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죠. 그죠? 어떤 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두 그래프를 모한 거,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뭘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근데 그럼 생각을 한번 바꿔봐.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 뭐가 크다는 걸까? 이걸 함수로 바꿔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gx다 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식의 뜻이 뭘까? fx에 대한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라는 문제가 돼요. 왜? 방금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최대값, 최소값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fx와 gx라고 하는 값들은 다 뭐라 그랬어? 시계값. 그 시계값 누가 받아준다 그랬어? y가. 그래서 무슨 값이 된다 그랬어? 함수값. 그럼 함수값은 뭘 봐야 된다 그랬어? 위아래. 위아래. y 거는 위아래, y는 위아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이 함수값이 요 함수값보다 크다. 여기 있는 이 y 값이 여기 있는 요 y보다 위에 있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 필요 없어. 자, 그래프 한번 내가 정말 임의대로 아무거나 막 그려볼게요.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fx가 gx보다 큰 구간은 어디예요?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또는 감마보다 x가 감마보다 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그래프 위에 있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그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 식이 2차식 형태를 띈 식을 말하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들을 얘기할 건데 이거를 두 그래프로 쪼개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프를 쪼개게 되면 무슨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긴 뭐야? 2차 함수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6. 얘는 뭐야? y는 0. 다른 말로 뭐? 얘를 뭐라고 부르죠? 예, x축. y x축.
그러면 자, 이 식을 해석해봐. 뭔 뜻이야?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저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프가 있어. 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그럼 이게 알파와 베타래. 오케이, 굿. 자, 그러면 이때 저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자, fx가 0보다 큰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 알파보다 작아. 그치. x의 값이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베타보다 크다. x의 값이 베타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알파가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치.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그 값이 범위가 될 거야.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 개형이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말인데요. 제가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2차 함수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결국엔 그래서 결론은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말이나 2차 함수의 뭐가? x절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데 줄여서 x절편이라고 퉁 하자고. 원래는 달라. 그죠? x절편이나 그리고 마지막 또 누구? 요 부등식의 2차 부등식에서의 뭐가? 뭐까지? 끝. 경계값? 이라고 하는 말. 저거 알파보다 크다, 뭐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떤 거라고? 같은 거라고요. 자, 이제 부등식은 방정식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방정식과 한 몸이 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릅니까? 세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근해공식 써먹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판별식 써먹을 수 있겠구나. 세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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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그잖아. 맞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 근과 계수와, 근해공식도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절편,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뭐 판별식도 써먹을 수 있을 거고. 자, 왜? 교점이 몇 개일 수도 있고, 교점이 x절편이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그래프 모양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랑 x축에 접할 때랑 x축에서 만나지 않을 때에 따라서 해 범위가 달라질 거라고. 한번 볼까? 하나만 따질게요. a가 0보다 큰 거 하나만요. a가 0보다 클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랑 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어떤 거를 하나씩 볼 거냐면, 얘 왜 자꾸 휘냐? 자, 첫 번째는 뭐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을 때 참고로 이거 저기 표에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그래프 모양.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죠? 너무 큰가? 자, 알파, 베타. 나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이게 가다가 제대로 각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뭘 크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지금 엄청 헷갈려요. 지금 여기 이만큼이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로로 긴 강의실을 거의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이 저기도 가로로 긴 강의실이지. 저거 다 안 쓰잖아. 근데 내가 반 잘라서 쓰잖아.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정확하게 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죠. 이차함수 치고는 좀 많이 둥글둥글한데 그냥 그렇게 칠게요. 요 한 점 알파에서 만난다. 다음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을 때 애는 그래프가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뭘 안 되긴. 자, 잘 봐. 그게 안 되는지 되는지를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 이 함수는 뭐야? 이 함수는 뭐라고? 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한 함수야. 이 함수라고.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뭐보다?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x축보다 이상인 구간은 당연히 뭐 또 차이 없어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겁니다. 0보다 작은 구간은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그렇죠. x라고 하는 값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그래프가 좀 센터가 안 맞긴 한데 그냥 가죠. 다음에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라고 나올 거예요. 뭐 이게 왜 올라가 있냐? 알파, x, 베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요거 표로 이거 한 세트로 그리시는 게 난데,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요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보통 x는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기본적인 부등식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크다 라고 표현해요. 밑줄로 내려야겠다. 공간이 부족하다. 다시 x는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하거나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크다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0 이상인 경우는요? 그럼 X는 모든 걸 실수. 네,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요. x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은요? 그렇죠. 0보다 작은 값은 해가 없죠. 해가 없다. 가 될 거고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 특수한 해가 나오겠네요. x는 알파라고 하는 해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얘 또 글씨 자꾸 올라간다. 그죠? 왜 자꾸 올라간다? 알파, x, 베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x, 알파. 네. 그럼 2차 부등식에서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값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크거나 같은 거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거 해가 없다가 될 거고요.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해가 없다가 될 거예요. 얘가 문제구나. 센터를 안 맞춘. 얘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표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해야지. 뭘 찾기 위해서? 교점차표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진짜 정말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보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X 마이너스 1 제곱.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값을 가지는 알파와 베타는 뭐랑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아니면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왜? 아래로 블록할 거고 그 아래로 블록한 거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4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헷갈려요? 다행이에요. 여기를 무사히 넘길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2차 부등식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하고 그쵸? x라고 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아래로 블록이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3에서 그러면 이건 X 마이너스 1. 1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 그죠? 여기. 값을 나타내도록 하는 x의 범위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헷갈리시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직관적으로 그냥 제가 막 예전에는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되게 유치뽕짝하게 문제를 풀긴 했었어요. 뭐냐면 fx는 0 아니야 fx라고 하는 값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는 0에 에서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저 fx 값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요거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요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혹시라도 우리 중엔 없겠지만 모지리즈가 있다면 그 모지리즈를 위해서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자, 요 부등식 모양이 마치 요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식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모이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 모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알파, 베타 사이에서 모인다고 기억을 하든가. 그러면 자 f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뭐라고? 이번에는 퍼지네요. 양쪽으로. 퍼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직관적이고 유치 뽕짝합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외우게 시켰었어요. 왜 항상 부끄러우면 나의 몫인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뻗어나가거나 하시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책 한번 읽어봅시다. 301페이지. 그 6단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y는 0의 경우에 x값은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하는 경우들은 부등식을 나타내는 경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에 대해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른 해를 구하는 과정도 달라질 거다. 그냥 무조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또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모든 실수라고 하는 표현이나 해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일단 무조건 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그리고 위에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겠지. a가 0보다 크다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그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A가 여기가 크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네네네네. 다음,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기 위한 조건은 뭐야? B가 0보다 작다. 야!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럼 갑자기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냐? 그냥 작아요. 작아야지.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요. 그치. 아이고. 원래 다 틀려요. 이 대답을 한 번에 100%, 한 번에 곧장 제대로 한 애를 1년에 몇 명 못 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그럼 뭐야? 지금은 아직도 B가 0보다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작고 크대. A가 A가 0보다 0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나? 네. 우후. 이게 어디까지 나오고 어디까지가 안 잘리는지를 몰라서 항상 감이 없어가지고 잘리면 슬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딱 맞아, 딱이야, 딱. 네. 다 쓰셨습니까? 정리되셨나요?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였죠? 이게 뭔 뜻이라고? fx가 gx라고 하는 거는 뭔 뜻이라고? 그쵸.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보다 위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진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자, 감 안 잡아도 되니까 여기 안 썼으면 좋겠어. 안 썼으면 좋겠다. 이 교실을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을까요? 다 지워도 될까? 지우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부등식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부등식이 보이면 어떻게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x 제곱 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그 너무 빡세다.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로 가자. 1, 플러스 한 다음 그냥 공식 쓰시면 되죠. 왜? 뭐랑 같으니까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으니까 그래서 저기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네. 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어때? 2부터 x부터 3까지인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자. 1인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보래.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플러스 6 2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 느낌인지 이해돼? 자, 그럼 하나 더. 1부터 4까지를 만족하는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그래서 그냥 2 마이너스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서 분배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하나 더. 만약에 x의 값이 2보다 작거나 x의 값이 4보다 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뭘 천천히 하면 돼? 일단 얘를 이용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식을 세워. 뭔데?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 0보다? 크다 라고 놓고 개수를 얼마? 마이너스 1을 전체적으로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 작다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프로 봐도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애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나 위로 볼록한 애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나 요 사이 범위를 나타낼 때는 뒤집히죠.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 거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계산하고 원론적인 거 원칙대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우. 예. 저기 308페이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두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굳이 뭐 더 적을 필요는 없고요. 뭐라고? 그냥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지거든요. 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교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근대를 붙여서 미안한데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다 했는데 이거 말고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fx가 gx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fx가 뭐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fx gx가 0보다 클 때 fx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위에와 아래의 차이는 뭐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얘네 둘에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하거든.
근데 얘는요, 무슨 뜻이야? 둘의 부호가 같아요. 둘의 부호가 다르거나 0이에요. 라는 뜻이거든.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 X, 오른. 네?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개를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달라요. 이게 아마 센비에는 있을 텐데, 라이트센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굳이 찾지 마시고, 저거 한번 볼게요. 아, 그래. 1001번과 1002번의 차이예요. 라이트센 기준으로. 라이트센 기준으로 1001번과 1002번의 차이입니다. 라이트센 1001번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야? 뭔가 뒤지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저 아래 부등식 px제곱 더하기 q-mx 더하기 r-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니? 문제에서 나와 있는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과 mx 플러스 n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죠?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 어디야? 뭘 기준으로 한다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 A야, B야? A야, B야? B야. B를 골라야 되고, C야, D야? D를 골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더 큰 구간은 B보다 크고 D보다 작은 구간이 되겠죠. 그죠?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교점 사이에 있는 그 값이 되겠다. 가 풀이가 된다면 그 밑에 있는 1002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02번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저기 뭐야, 마이너스 3, 1. 또 얼마?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난이도를 더 올려주면 이런 것도 가능해.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 2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갑자기 뭐 4분의 5가 되고 막 이렇게 된대. 라고 할 때, fx, gx 값이 0보다 큰 거. 뭘 찾는 거야? 둘 사이의 부호가 같은 거. 그러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즉 그래프상으로 따졌을 땐 둘 다 위에 같은 쪽에 있거나 둘 다 위에 있거나 둘 다 아래에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x축들을 기준으로,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봐봐봐. 뭔데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아직 시간 남지 않았어? 너무 계산. 좀 빠른 거 같아. 이쪽은 35분. 좀 신나네. 아니에요. 저 인간들은 왜 싸돌아다니는 거야? 저 오반 아이들은 왜 돌아다니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러면 뭐야?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식이 gx죠. y는 gx. 위에 있는 위로 아래로 볼록한 애가 y는 fx 라고 할 때, 자,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지금 여기 구간을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gx는 0보다
작아요. 근데 fx는 0보다 커요. 부호가 서로 다르네요. 땡.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요거 좀 치우고 사이에서는 둘 다 0보다 크네요. 오케이, 굿.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부호가 같은 애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위아래로 나눠졌으니까 또 안 될 거고요. 다음 1부터 2 사이에서는 둘 다 아래에 있으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 하나 더 캐치했네요. 2보다 클 때는 또 안 되죠. 위아래로 쪼개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 뭐라고?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고요. 두 그래프의 부호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그래프의 부호를 비교할 때는 뭐라고? X축과의 교점들을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서 둘 사이의 위치가 같은지 혹은 반대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만 한다라는 것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수학의 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되는 애들은 후딱후딱 해버리고요. 안 되는 애들은 네 그냥 좀 보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요. 지금 필수예제 6번까지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개념만으로 필수예제 6번까지 진행한 거고요. 필수예제 7번 그놈의 가우스, 그놈의 절대값 이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필수예제 1번에서 문제 몇 개만 골라봅시다. 1번은 너무 쉬워 보이니까 1번 말고 2번으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가 보이는 꼬라지는 참을 수가 없다 보니 2번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으면은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5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 합니다. 자, 3번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근데 근각의수와의 공식을 쓰기 전에 혹시라고 하고 뭘 써볼까나? 판별식을 써볼까나? 판별식은 9-12네 0보다 작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죠? 왜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절반의 제곱이라고 바꿔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에다가 더하기 4분의 3 나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구간을 찾는 거고요.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3 나오잖아요. 네, 0보다 큰 구간. 실수 전체. 모든 실수요. (4번은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습니다. 해업. 해업. 해가 없죠.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죠. 분명 니네들 개념적으로는 알겠죠? 이제 끄덕끄덕끄덕 할만해요. 끄덕끄덕끄덕 안 할만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금 그대들 안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해 없죠. 왜? 판별식이 0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래로 볼록한 애가 내 밑에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필수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은 뭘 이용하는 문제?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자, 저기 b 빼기 4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 마이너스 4b가 얼마라고? a라고. 자, b는 얼마 거고 a는 얼마겠다? 8. 다음 그럼 2번도 뭐 하면 된다? 2번 문제 봐봐. 자, 어떠한 식의 2kx 더하기 3k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K는 3. 3. 왜죠? 완전 제곱식 돼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래에 있는 값들을 찾아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얼마? 중근 k제곱 마이너스 3k가 0이 나와야 돼서요. k는 0 또는 3이에요. 0도 되는데? 0도 돼요. 네, 짝수 판별식이잖아요. 짝수 판별식이 0인 거잖아요. 맞죠? 다음. 해가 x는 3이래요. 죄송합니다. 해가 x는 3이어야 되니까 0 또는 3 중에서 0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0 또는 3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면은 이제 둘 다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필수 예제 3번 뭐 해주면 돼? 네,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 식 어떻게 세울까? 2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부동호 방향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전개하시면 되죠. 다음 2번은요. 2번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 라고 나왔는데 의해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차근차근 천천히 개수가 붙었으면 천천히 먼저 뭐부터? x-1 곱하기 x-3이 0보다 작다라고. 그리고 나서 얘랑 모양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a를 곱한다 라고 했는데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었죠. 아하, a는 양수네요. 하나 찾았어. 다음 그러면 얼마가? 4a가 b요. 그자? 3a가 c요. 옆에다 대입해봐.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그죠? a를 싹 다 날려. 0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가 나와.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그치?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못 풀어보기는 했는데요. 숙제를 조금 조절을 하죠. 저기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유형을 싹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지만 참겠습니다. 원래 1029번까지 풀이가 가능하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저 절대값 하나 때문에 조금 걸리네요. 근데 절대값은 크게 상관없지 않나? 우리 저번에 절대값 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웠나? 참읍시다. 1026번까지 풀어주시는데요. 절대값 부분은 한번 시도만 해보세요. 절대값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더 내줘도 되는데. 아니야, 잠깐만. 저기까지만. 1033번까지만. 1033번. 왜, 너무 많아? 1033번까지만. 유형 몇 개인데? 유형 9개. 4장 아니에요? 5장이에요? 1033에 5장. 1033. 아니, 1000번부터 1033. A단계 말고. 처음부터요? 원래 A단계는 양으로 안 치잖아. 그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다 하는 거예요, A 단계. 그럼. 아이, 설마 있는 것만, 해당하는 것만 채우시는 거고. 짠. 정리합시다. 근의 분리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 좀. 라센 1033번까지. 근해 분리 아니고요. 실근해 부호 아니고요. 연립 2차 부등식 아니고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긴 한데요. 우리 거기까지 안 해도 되고요. 저기 133페이지까지만 하시면 되긴 해요. 절대값은 시도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학의 셈은요. 어디까지 정리할까요? 그냥 여기까지, 오늘 한 때까지만 합시다. 311페이지. 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인가요? 네, 좀 돌리세요.